안녕하십니까? C 언어 13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멀록으로 두 가지 형태의 메모리를 할당받아 봤어요. 그냥 일반 인테저 값을 할당받을 때는 size of int 이렇게 해서 할당받으면 됐었죠. 그리고 에멀록을 이용해서 인테저 10개 분량을 한꺼번에 할당받아서 어, 배열의 이름처럼 사용하는 것을 실습을 했었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에몰록을 이용해서 단일한 타입 하나만 할당받을 수도 있고 배열을 통째로 할당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는 C얼록이라는 것인데 C얼록이 있고 또 리얼록이 있어요. C얼록은 인자를 두 개를 받죠. M얼록에서는 사이즈만 받았는데 C얼록에서는 개수와 사이즈 이렇게 두 개를 받아서 더 마치 배열을 할당받는 것 같은 기분이 나죠. 그런데 C얼록의 다른 점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받는다는 것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0으로 초기화된 블럭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큰 블럭을 할당을 받을 때는 M얼록보다는 C얼록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C얼록을 이용할 때는 개수 사이즈 이렇게 쌍으로 주면 C얼록 안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 바이트만큼을 할당받아서 나한테 돌려준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보이드 포인터가 돌아오기 때문에 반환 값을 명시적인 형변환해야 되는 것은 M얼록이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것도 역시 실패를 하면 널 값이 옵니다. 그래서 널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시점에는 ARY가 정상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my printf라는 함수를 불러서 이 ARY하고 이게 세 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 와서 보면 되겠죠. 인테저 포인터하고 개수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배열을 배열을 함수로 넘기는 방법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넘겼죠. 번지수와 그 번지에서부터 몇 개의 원소를 액세스할 수 있다. 개수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개를 쭉 돌아가면서 ARY의 i번째 원소 값을 프린트를 해보죠. 그래서 그것이 모두 0인지를 C얼록이 정말 전부 0으로 기본값을 채워서 주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프리 시켜요. 그러면 힙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프리 시켰으면 이게 다시 쓰레기 값으로 보이는지 한 번 더 이걸 불러서 확인을 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도 이대로 타이핑을 해서 저랑 같이 실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해보러 갈게요. 제가 미리 타이핑을 해놨으니까 타이핑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다 끝낸 다음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로 갑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일단 그냥 실험 한번 컨트롤 F5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강의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죠. 강의 자료의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0으로 채워져서 나한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프리를 시키고 그 영역을 읽어봤더니 쓰레기 값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디버깅에 의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할당받는 데는 성공한 시점이죠. 성공 못했다면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갔겠죠. 할당받는 건 성공한 시점이고 그 할당은 C얼록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전부 0인지를 이 시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F5 해서 실행시키고요. 여기서 지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을 때의 모양이죠. 이 상태에서 이 ARY의 값을 보면 이것은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열어도 첫 번째 거 하나밖에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인테저 3개 분량, 즉 12바이트의 내용이 보고 싶은데 요거 하나밖에 안 알려주니까
전체의 메모리, 이 번지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쪽으로 쭉 메모리가 어떻게 돼 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브레이크 포인트에 잡혀 있을 때만 이 창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디버그 메뉴로 가시면 창이 있어요. 이건 디버그 전용 창들이에요. 역시 디버깅 상태에서만 보입니다. 일로 가시면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4개가 열렸어요. 메모리 창을 4개까지 열 수 있다는 거고 아무거나 여셔도 상관없어요. 1번을 선택해서 메모리 창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게 네, 이렇게 열렸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없는 번지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관심 있는 번지수는 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카피에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어, 눌러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해서 이쪽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ARY 번째 번지부터 쭉 그 뒤쪽으로 내용을 써줍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2바이트죠. 12바이트가 0으로 채워져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F10 한번 누르면 한 칸 전진, 다시 F10 누르면 한 칸 전진했죠. 그럼 프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변했죠. 예, 프리시키는 순간에 힙으로 되돌아가면서 쓰레기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10 하면 자, 창에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는 것도 프린트 해보는 것이고, 프로그램 수행 중에 특히 원치 않는 오류가 났거나 그랬을 때 내가 예상한 대로 이 메모리 번지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잘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제에 리얼록이 나왔습니다. 얼로케이션 하는 3개 함수 중에 마지막 함수예요. 리얼록은 이미 M얼록 또는 C얼록 받은 블럭을 리얼록에다가 주면서 더 큰 좀 전에 10바이트 받았다고 하면 20이라는 바이트를 받으라고 줍니다. 그러면 새로 얼로케이션을 받아서 앞에 10바이트는 기존 내용을 유지하고 뒤에 10바이트는 쓰레기인 채고, 쓰레기 값인 채로 20바이트짜리 블럭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게 리얼록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리얼록이 없다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내가 10바이트면은 될 줄 알고 10바이트짜리 블럭을 할당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20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리얼록이 없다라고 하면 새로 20바이트를 할당을 받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10바이트를 앞쪽에다 복사하고 기존에 갖고 있던 10바이트를 프리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동작을 대신해 주는 함수가 리얼록입니다. 리얼록은 M얼록의 기능을 사용하느냐 C얼록의 기능을 사용하느냐 둘 중에 무엇이냐면 M얼록을 사용해요. 즉 M얼록하고 C얼록의 다른 점이 뭐였어요? 0으로 채워서 주느냐 쓰레기값 그대로 주느냐의 차이였죠. 리얼록은 M얼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리얼록에서 새로 잡은 뒷부분의 메모리 영역은 쓰레기값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먼저 잡은 함수가 C얼록일 때는 먼저 잡은 부분은 0으로 채워져 오지만 그 먼저 잡았던 C얼록으로 잡은 블럭을 주면서 다시 리얼록 시키면 앞쪽은 그대로 값을 유지하는데 뒤쪽에 새로 받은 더 커진 영역의 메모리는 쓰레기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어레이하고 C어레이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었네요. C어레이에다가 3 곱하기 4 12바이트를 할당 받았어요. 그러면 CARY가 성공적으로 널이 아닌 값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면 12바이트의 0 값이 나한테 주어졌겠죠. 그런데 CARY를 다시 주면서 리얼록을 호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거보다 더 큰 4바이트를 더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뒤쪽에 여유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번지수, 즉 CARY와
RARY는 같은 번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뒤쪽에 메모리가 충분치 않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로 한 그 부분을 리얼록 안에서 그대로 수행해줘요. 새로운 메모리에서 내가 요구한 지금 여기 같으면 16바이트죠. 16바이트를 잡아서 기존의 C 어레이가 갖고 있는 12바이트의 내용을 그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뒤쪽은 그대로 쓰레기값 유지한 다음에 그거를 반환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러한 순서를 다 거친 다음에 요거 하고 이거를 다시 리얼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를 주면서 마이 프린트F로 인테저 값 4개를 프린트하게 했습니다. 그럼 예상으로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3개는 C얼록이 받은 거니까 0값으로 나올 거고 맨 마지막에 하나의 인테저는 쓰레기 값이니까 이상한 값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타이핑 하셨죠? 예, 이 상태에서도 아까처럼 메모리 창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잡으면 C 어레이가 정상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C 어레이 끌어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바이트가 0으로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어레이를 하려고 리얼록을 하려고 F10 했습니다. F10 한 다음에 번지수를 확인해 볼게요. C 어레이는 어떻게 돼요? 맨 끝에 에코 B F8 하고 끝났죠? 리어레이도 에코 B F8 하고 끝났어요. 두 개가 같은 번지수예요. 즉 여기 좀 전에 12바이트 잡아놨던 뒤에 4바이트의 여유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OS에서 새로운 영역의 메모리 1446, 16바이트를 준 게 아니라 좀 전에 내가 가졌던 12바이트 뒤쪽에 4바이트를 더 붙인 다음에 같은 번지수를 줬기 때문에 이 번지수랑 이 번지수가 같게 되었어요. 그럼 내용 상태는 어떤지 봅시다. 앞에 12바이트는 그대로 0인데 뒤에 4바이트는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마이 프린트에서 어떤 값이 프린트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F10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 우리 예상처럼 0 3개 이상한 값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프리를 시키고 또 봐야 되겠죠. F10 프리 시켰더니 16바이트 모두 쓰레기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수가 있겠죠. 예, 리얼록 흔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메모리를 할당받는다는 것 자체가 동적인 영역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받을 때는 정확한 개수를 알고서는 그 개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록 받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동적으로 받은 블럭 자체도 또 개수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 리얼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748페이지에는 자기참조 구조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미 저희가 배웠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내용이어도 C 언어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스킵하지 않고 짚으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다 한 번씩 훑었던 내용이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꼭꼭 짚어봅시다. 자기참조 구조체란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이거를 설명한다라는 거는 연결 리스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겠죠. 이제 연결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에멀록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그러면 에멀록으로서 어떤 형태를 잡아야 그거를 줄줄이 엮어서 연결 리스트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참조 구조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동일한 데이터를 즉 노드죠.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는 말로 노드를 선형으로 연결한다라는 건
여러 번 나왔어요. 앞과 뒤가 분명하다.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의 노드가 있다. 그게 선형이라는 거죠. 선형으로 동적인 개수만큼, 즉 에멀록 받아서 그때그때 붙인다. 또 프리시킨다. 그때그때. 그래서 그게 동적인 개수 유지예요. 유지하는 자료 구조이다. 자기참조 구조체로서 이 동일한 데이터 구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에멀록 받아서 메모리상에 연결시켜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자기참조 구조체를 보면서 또 기억에서 어떤 부분을 또 되살려 봅시다. 자기참조 구조체란 어떻게 생겼다? 구조체를 선언하는데 선언하면서 이거랑 똑같은 이름이 구조체 안에 멤버로서 나타나는데 이 이름만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에 포인터에 해당하는 변수가 들어가는 게 이게 여기에서는 이 넥스트라는 이 항목 때문에 자기참조 구조체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럭트 셀프 REF라는 구조체가 아직 선언되는 도중이잖아요. 이 지점은 선언되는 도중이에요. 아직 선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형태를 여기다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닥 위험하지는 않은 게 컴파일러가 바로 잡아줘요. 컴파일 오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다 냈을 때는 컴파일러가 못 잡아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슬쩍 써놓고 고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구조체의 나랑 똑같은 형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멤버로서 가지고 있는 구조체, 그게 자기참조 구조체입니다. 어디다가 쓰냐? 연결 리스트 만드는 데 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냐 하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데 어떤 형태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first라는 포인터가 있어요. 여기 지금 포인터 두 개 선언했죠. first라는 포인터, second라는 포인터. 그래서 그 두 개의 포인터에다 각각 노드 하나씩 할당받았어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노드를 할당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포인터가 있고 이 포인터의 이름이 first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포인터가 하나 있고 이 포스트의 이름이 세컨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각각 가리키게 하고 에멀록 받으면 이 모양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해보는 겁니다. first의 n에다가 자, 여기 링크가 있죠. first의 n에다가 100을 넣고 next에다가는 널을 넣습니다. 널. 그 다음에 second의 n에다가 200을 넣고 second의 next에다가는 널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빨간색 문장을 수행하죠. first의 next equal second. 그럼 first의 next라는 건 요거죠. 여기에다가 second를 복사한다라는 건 이 second 값은 이 노드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죠. 이 노드의 주소값을. 그럼 그걸 복사한다는 건 얘가 널 포인터였는데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걸 의미하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형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내가 궁금한 항목들을 쭉 프린트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구조체 크기 얼마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조체에 대해서 주소값이 뭐냐, 자료값이 뭐냐, 자료값 100 나오겠죠. 자료값이 뭐냐, 그 다음에 first의 넥스트는 뭐냐, 넥스트는 세컨드가 나와야 되겠죠. first의 넥스트라는 것은 세컨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first의 넥스트의 n이라는 거는 세컨드의 데이터, 즉 200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컨드 자체의 번지수, 세컨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컨드의 넥스트는 당연히 널이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두 개짜리 연결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퍼스트, 세컨드 이 두 개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 또 그 다음엔 이렇게 접근,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 그림을
이렇게 코드로 더듬어서 그림의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대로 우리 자료 구조에서 배운 거에 비하면 조금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타이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저도 소스를 다 옮겼는데 여러분들도 타이핑을 끝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빨간 줄이 안 가네요. 그럼 그냥 수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행해 봅시다. 아, 인제 빨간 줄이 갔어요. 네. 아, 넥스트로 이름을 바꿔야 되나? 넥스트로 컨트롤 F5. 예. 빨간 줄은 안 가는데 컴파일러가 잡아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지우고 맞는 내용으로 해서 컨트롤 F5 해볼게요. 첫 번째 구조체, 즉 first라는 노드의 주소값이죠. 그리고 first의 그냥 데이터 값 100, 그 다음에 first의 next 값이니까 second의 주소값이겠죠. 여기 second의 주소값하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first 화살표 next 하면은 first 화살표 next 하면 자, first는 요거예요. first 화살표 하면 이쪽으로 가죠. 화살표의 next 하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next 화살표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의 n, 200을 얘기하죠. 그래서 200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구조체는 second의 주소값을 그냥 second 값이죠. 그 값을 프린트해 봤고 이것은 first를 통해서 first의 next 값하고 같다는 걸 아까 확인했고 second의 자료값, second의 next 즉 여기 널 값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포인트를 C 언어 시간에 다 배웠어요. 에멀록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참조 구조체라는 걸 배웠고 자기참조 구조체 2개를 할당받아서 기본적인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메모리상에 놓여 있는지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비교하는 것인데 일단 배열이라는 여러 개의 자료를 같은 형태의 자료 여러 개를 놓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연결 리스트를 추가로 배워야 되느냐? 두 가지가 너무나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같은 값을 여러 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배열은 배열은 어때요? 배열의 장점은 먼저 특징으로 보면 배열은 컴파일 타임의 전체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실행 시간에 컴파일 타임, 링크 타임 다 지나서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또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배열은 시작 주소부터 연속된 영역의 모든 메모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첨자를 사용해서 계산에 의해서 임의 번째 원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포인터 연산에 의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500번째 원소를 찾아갈 때 계산식 하나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를 봤었죠. 그리고 단점은 연속된 메모리 영역에 원소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삽입 삭제를 할 때 원소의 이동, 쉬프트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그 반대죠. 장점은 조회가 느린 거죠.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쭉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부터 n번째 원소를 찾아가려면 n번의 점프, 포인터를 따라가는 n번의 간접 참조를 해야만 n번째 원소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라는 면에서 배열하고 아주 대조적으로 느린 연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대신에
특정 원소를 삽입 삭제, 노드의 삽입 삭제는 배열하고는 또 반대로 쉬프트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딱 그 노드 하나 아니면 그 노드의 앞노드와 그 노드 이중 연결일 경우에는 뒷노드와 앞노드와 그 노드 이렇게 아무리 많아봐야 전후로 해서 세 개의 노드에만 영향을 미치면서 그 노드를 어, 리스트에서 삭제 또는 삽입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가 어, 공통점은 뭡니까? 같은 형태의 자료를 선형으로 유지한다라는 게 배열과 연결 리스트의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이 다른 점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그 이론적으로도 말로써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림으로 요구한다 그러면 그림으로써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은 뭐가 중요해요? 배열은 한 덩어리로 그리고 연결 리스트는 떨어진 조각으로 그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렇게 어, 설명식으로 또 그림을 활용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두 가지 자료 구조의 어, 공통점, 다른 점, 각각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